자, 심화이론 과정 9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는 524페이지예요. 524페이지 펴놓으시고 칠판 잠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시간 전에 거래사례 비교법 말씀을 드렸죠. 지금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 선택된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에 사례 가격이 있지요. 이를 토대로 해서 대상자의 기존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래사례비교법 1류에서는 먼저 우리가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된다 그랬지요.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고 수집된 사례 중에서 대상 부동산과 비교할 만한 사례를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선택된 사례 가격이 있습니다. 사례 가격을 정상화시켜서 대상 부동산의 기존 현재 가치다. 즉 비준 가액 또는 어떤 유추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거래사례법은 큰 테마가 두 가지가 되었죠. 하나는 어떠한 사례를 선택하신가, 사례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선택된 사례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래서 큰 테마 두 가지가 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어떤 사례를 선택하신가, 사례 선택 기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선택된 사례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교재 524페이지의 양월 4번 거래사례 정상화다. 여기 지금 소개된 내용이 되겠어요. 먼저 박스입니다. 박스는 이 내용이죠. 선택된 사례 가격이 있다. 여기 사정 보정 7 반영하고 다음 시점 수정 7 반영합니다. 다음은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기타 등등의 7 반영해서 비준 또는 유추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우리가 순서를 기하였죠. 순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시지계다. 첫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 사시지계다. 그래서 사심이 먹고 나면 찌개 나온다 생각하시고 사시지계 기타 등등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 반영을 합니다. 그럼 7은 어떻게 반영을 하실까? 공식 딱 하나만 기억 잘했죠. 자, 7은 어떻게 구합니까? 사례분의 대상이다. 이렇게 구하자랬어요. 사례분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람 대가리는 위쪽에 있다 생각하시면서 사례분의 대상이다. 이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가로 1번 보세요. 평가로 1번은 사정 보정이다. 이분이죠. 사정 보호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동네 1번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례 부동산을 사정 보정 경우다. 치는 어떻게 합니까? 사례분의 대상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박스에 보세요. 사정 보정 치는 어떻게 합니까? 사례 부동산에 대한 대상 부동산이다. 사례분의 대상이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요령을 이기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525페이지예요. 상단에 연습문이 나와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해봅시다. 자, 1년 전에 사례 토지는 이래 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분도 그림 통해서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또 접근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법 설명을 드렸었죠. 원가법 설명할 때는 그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처럼 준공 또는 어떤 신축 시점부터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지만 거래 사례 몇 부분 거래 시점이 있겠지요. 사례 부동산에 이처럼 사례 부동산에 거래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기준 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가법은 자, 준공 시점부터 기준 시점이었죠. 그렇지만 거래사례 몇 번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리고 1년 전에 이 나와 있죠. 그럼 1년 전이니까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몇 년 경과됐습니까? 1년이 경과됐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1년 전에 사례 토지는 1억 원에 거래되었다라는 거죠. 거래 시점에 얼마입니까? 1억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억 원이다. 자, 통합 6개는 생략했습니다. 자, 매도인 사정으로 정상에 대비 20% 낮은 가격이었다. 자, 보세요. 자, 거래 시점에서 지금 얼마에 거래됐어요? 1억 원에 거래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억 원에 거래했는데 이 1억 원 자체가 매도인 사정으로 인해서 정상에 대비 20% 낮은 가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그럼 거래 시점에 거래된 사례 가격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매도인 사정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사 대비 20% 낮게
낮게 거래다 20% 낮은 게 얼마입니까? 1억이다.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개입됐으니까 우리는 뭐라 됩니까? 사정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제 사정 보정치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정 보정치를 구하고 사정 보정된 사례 가격을 구하라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정 보정치와 사정 보정된 사례가 구하라. 그럼 먼저 우리 사정 보정치를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치는 항상 어떻게 한댔습니까? 사례분의 대상이다. 이것만 생각하자 그랬지요. 그래서 치는 사례분의 대상이다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자 20% 낮은 거에다 퍼센테이지니까 기준을 얼마로 보자? 100분의 100으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100분의 100으로 보자. 퍼센테이지가 기준을 100분의 100으로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0% 낮게 그랬죠? 20% 낮은 건 뭡니까? 바로 사례 부동산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사례가 20% 낮게 그랬으니까 20% 낮게 저가로 했다. 그럼 20% 낮게 즉 저가로 했으니까 이때는 어때? 빼줘야 되겠죠. 그럼 퍼센트니까 얼마를 빼주면 되세요? 20을 빼준다. 그럼 20 빼는데 뭘 빼줍니까? 사례를 빼줘야 됩니까? 대상을 빼줘야 됩니까? 사례를 빼줘야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례 부동산이 거래 시점에서 정상의 대비 20% 낮게 거래되었다. 20% 낮게 거래된 건 사례 부동산이다. 그래서 사례 부동산에서 퍼센트니까 20% 낮게 거래했다. 20을 어때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어떤지 고가로 거래되면 더해주면 되겠죠. 저가로 거래되면 어떻습니까?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앞으로도 얘기지만 이제 우세하다. 그럼 어때? 더해주면 되겠고, 열세하다. 그럼 어때?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 그럼 뭘 더해줘 빼줄 것인가?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더해줄 것인가 빼줄 것인가? 대상을 더해줄 것인가 빼줄 것인가?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본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례 부동산이 거래 시점에서 20% 낮게 거래했죠? 그럼 결국 뭘 빼줍니까? 사례를 빼줘야 된다. 얼마? 20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계산하시면 사정 보정치는 80분의 100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정 보정치 80분의 100이다. 이걸 우리 이제 구해냈습니다. 이거 구해냈고, 다음은 이제 자, 벌써 이제 사정 보정된 사례 가격을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야. 그럼 사정 보정된 사례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연습했죠? 사례 가격 여기에다가 사정 보정치만 어때? 곱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례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 자, 1억. 여기에다가 사정 보정치 얼마입니까? 80분의 100이다. 이걸 곱해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조금 더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80분의 100은 얼마입니까? 100 나누기 80 하면 되겠죠? 1.25가 되네요. 1.25. 그럼 결국 1억에다가 1.25 곱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1억 2,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이 내용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에서 정산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 2,50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1억 2,500인데 이를 어때? 매도인 사정으로서 20% 싸게 1억 원에 거래된 사례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사정 보정치 그리고 사정 보정된 사례 가격도 한번 구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사정 보정치는 얼마였습니까? 80분의 100이었지요. 다음 사정 보정된 사례 가격은 얼마입니까? 1억 2,500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 편고로 2번입니다. 편고로 2번은 이제 시점 수정이다. 이 부분이에요. 저희 지금까지는 사정 보정을 해봤지요. 이제는 시점 수정이다. 이때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도 첫 번째 보세요. 지수법, 변동률법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지수법은 지가지수, 건축비 지수 등 지수를 활용하여 시점 수정 방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치는 어떻게 합니까? 사례분의 대상이다. 이렇게만 구한다 생각하시고, 사례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건축비 지수 그리고 대상부산에 건축비 지수가 있으면 사례 부동산의 건축비 지수를 사례 여기에 대입하고 대상부산에 건축비 지수가 있으면 대상부산 여기에 대입해서 사례분의 대상이다. 이렇게 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변동률법이란 지가 변동률 또는 건축비 변동률 등 변동률을 활용하여 시점 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이 부분도 교재
박스는 공식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치는 어떻게 한다. 사례분의 대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시점 수정하는 방법에도 뭐 지수법, 변동률법 등이 있다. 이때 지수법은 여러 가지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변동률법은 어때? 변동률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역 요인 비교, 개별로인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게 편고로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즉,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도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평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점법이라는 게 있다. 이때 평점법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평점법도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상승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총화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상승식이 더욱더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하세요. 지역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종합적으로 비교 또한 개별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겠다. 이게 종합적 비교법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종합적 비교에서 사례분의 대상, 이래서 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평소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에는 종합적 비교법, 평점법 등이 있다는 거죠. 이때 동그라미 1번 종합적 비교법이란 그 아래 부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말한다 생각하시고, 박스에 치를 구하는 방법 하나 있죠? 역시 사례분의 대상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평점법이에요. 평점법은 여러 가지 항목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설정을 하고 항목 하나하나마다 7구에서 전부 다 곱해 주는 게 상승식이에요. 상승식. 단 항목마다 7 전부 다 더해서 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총화식이다. 총화는 모두 더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생각하시고 교재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평점법이란 맨 아래줄 그 부분 항목별로 비교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평점법에도 상승식과 총화식으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상승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평점법에도 상승식, 총화식이 있다. 이 중에 상승식이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획지 조건 이 세 가지만 비교 항목으로 설정형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승식과 총화식인데, 상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로 조건. 자, 지금 우리가 가로 조건, 그리고 접근 조건, 획지 조건. 이 세 가지만 고려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인데,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획지 조건 하나마다 7구에서 모두가 곱해준 게 상승식이에요. 그럼 잡으세요. 가로 조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례분의 대상이다 해서 7 구하겠지요. 다음 접근 조건도 사례분의 대상에서 7 구합니다. 다음 획지 조건도 사례분의 대상이다 7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조건 하나하나마다 7 구해서 전부 다 곱한 게 상승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니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뒤에 번 총화식입니다. 총화식은 전부 다 더해서 7을 구하는 겁니다. 치는 항상 우리가 사례분의 대상이라 그랬죠? 대상이다. 이 생각하시고, 다음은 사례 부동산의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획 조건 이걸 모두 더해줍니다. 더해준 게 분모값이 되겠죠. 다음 대상산의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획 조건 이것들 모두 더해준다는 이야기 분자값이 된다. 이렇게 해서 7을 구하는 게 모두 더해준다. 총화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더 널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우리가 이제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합적 비교법, 또 하나 평점법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평점법에도 상승식과 총화식으로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상승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 구하는 방법은 역시 사례분의 대상이다. 공식은 하나로 끝내자는 이야기요. 자, 치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사례분의 대상이다. 이거 하나로 끝내자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택된 사례 가격을 정상화시킨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는 어때? 사, 시, 지, 개다.
기타 등등 예상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정, 보정치, 시점 수용치, 지역률 비교치, 개별 비교치 등등의 치를 구해서 모두 곱해주면 되겠다. 이때 치는 어떻게 한다? 공식 딱 하나만 기하자. 사례분의 대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산의 비준 가액을 구한다면 주어진 자료만 고려하자는 이야기예요. 네, 자, 기억본 봅시다. 대상 부동산은 면적이 900제곱미터이며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론이 10% 우세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자, 기억본 1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죠.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론이 10% 우세하다. 그럼 1을 통해서 뭘 구하라는 이야기야? 자, 개별로인 비교 7 구하라 하는 내용이 있죠. 7은 어떻게 구한다?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이다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사례분의 대상인데 자, 10% 우세하다 그랬죠. 퍼센테이지니까 기준을 얼마나 보자? 100분의 100으로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 우세하다 그랬죠. 그럼 퍼센트니까 10% 우세니까 10을 어때? 우세니까 더해주면 되겠다는 이야기. 그럼 어디에 더해줄 것인가? 잘 봅시다. 기억번 지금 다시 보세요.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론이 10% 우세하다. 그럼 뭐가 우세한 겁니까? 자, 대상이 우세합니까? 사례가 우세합니까? 당연히 대상이 우세하다.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이래 돼 있죠. 대상이 우세하다. 그럼 대상 여기 어때? 10을 더해버리면 되겠다. 우세면 더해주고 열셈 빼준다 그랬죠? 고가면 더해주고 저가면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별론 비교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분의 11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문 보세요. 사례 부동산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며 나와 있죠. 그럼 자 보세요. 기억번에 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900제곱미터예요. 사례 부동산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면적이 다르죠? 면적이 다른데 기점 1년 전 2억 원에 거래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통째로 지금 얼마에 거래했어요? 2억 원에 거래됐죠? 2억 원. 따라서 자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기준하기 때문에 면적도 비교가 돼야 되겠지요. 그럼 자 우리가 면적 비교치 이걸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단위 면적을 기준한다면 면적 비교치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단위 면적 기준한 게 아니라 부동산 통째로 지금 어때? 2억 원에 거래됐다 나와 있죠. 그럼 면적이 다니까 면적 비교가 돼야 되겠죠. 치는 역시 어떻게 한다? 사례분의 대상이다 생각하시고 자 사례 부동산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자 니은번에 나와 있죠? 사례 부동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 그럼 사례 여기에 대 1000 이걸 대입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대상 부동산입니다. 기억번에 나와 있죠? 면적이 대 900제곱미터다. 어때? 단위는 제곱미터를 갖기 때문에 1000분의 900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적 비교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쯤 보세요. 기점 1년 전 2억 원에 거래였다. 이건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항상 거래자리 비법은 거래 시점으로부터 자 사례 분산의 거래 시점부터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가법은 준공으로부터 기준 시점이었죠. 그러나 거래자리 비법은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이다 생각하시고 자 이제 거래 시점부터 기준까지 몇 년 경과가 있습니까? 1년이 경과다 알 수 있겠죠? 이때 거래 시점에서 얼마에 거래됐어요? 2억 원의 거래가 되었다라는 사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뒷부분 보세요. 연간 시가 상승 5%다. 그런데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1년 경과가 있죠. 이 기간 동안 지가 상승률이 어때? 5%다. 5%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어떻습니까? 불일치하죠. 불일치한데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 해야 됩니까? 시점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디귿번 일동에서 우리가 시점 수정을 하자. 그럼 시점 자 수정치 1을 구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시점 수정치는 어떻게 합니까? 사례분의 대상이다 생각하시고 역시 여기 보세요. 5% 퍼센트를 하시니까 기준 어떻게 보자? 100분의 100으로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100분의 100인데 자 잘 보세요. 거래 시점에 비해서 기준 시점에 어떻습니까? 5% 상승하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기간 동안 5% 상승했으니까 이처럼 거래 시점에 비해서 기준 시점에 어때? 5% 상승했다 그 이야기예요. 거래 시점이 뭡니까? 사례가 되겠죠. 기점은 어때? 대상이다. 결국 사례에 비해서 대상이 어때? 5% 상승한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때? 사례에 비해서 대상이 5% 상승했으니까 5% 상승이니까 당연히 자 퍼센트니까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보고 5% 상승이니까 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디에 더해줄 것인가? 사례에 비해서 대상이 5% 상승했다. 어디에 더해줍니까?
대상에 더해줘야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대상 여기 어떻습니까? 5를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자 시점 수량치는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05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치 반약은 없죠? 주어진 조건만 그러니까 더 이상 반약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그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자, 선택된 사례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2억이었지요. 사례 가격은 2억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억 원 여기에다가 자 7 반영하자. 순서는 사시지계 기타 등등이라 했죠. 그럼 보세요. 사정 보정치 반영할 없죠. 왜? 주어진 조건만 고려하니까 사정 보정치 반영할 없더라. 다음은 이제 자 시점 수정치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100분의 105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지역 요인 비교치 반영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넘어갑시다. 개별련 비교치 여기 있네요. 개별련 비교치 반영했죠? 얼마입니까? 100분의 1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 또 반영했죠? 뭡니까? 면적 비교치다. 이걸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면적 비교치는 얼마예요? 1000분의 900이다. 이렇게 면적 비교치 반영하면 더 이상 반영할 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준 또는 유추가액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편의상 100분의 105면 얼마입니까? 1.05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100분의 110이면 1.1이다. 1000분의 900이면 어때? 0.9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자, 2억 원입니다. 2억 곱하기 여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0.9 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 207 900 000이다 나오죠? 2억 790만 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해서 비중가의 계산을 해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보시면 되겠죠? 2번 보세요. 2번은 2억 790만 원 있죠? 2억 790만 원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연습문제 풀어드렸고 다음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양으로 5번 거래자리법법의 장단점이다 속였는데 먼저 장점입니다. 동그라미 1번 내요. 자, 이것은 거래자리법법은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사례가 있어야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부동산 전반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거래사례법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사례가 있는 부동산에 널리 적용되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이야기요. 사실 거래사례법은 가격 또는 가치 설명성 중에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사례를 활용한다는 이야기. 실제로 거래된 사례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풍부하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거래 사례가 없어요. 그럼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사례가 없는 부동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우측 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과도한 호황, 불황기에는 유용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자, 생각해보세요. 지나친 호황이나 불황기에는 적용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겠죠. 그래서 과도한 호황, 불황기에는 유용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동그라미 4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 실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다 생각하시고 다음 평을 3번 적용 대상입니다. 주로 어디일까? 사례가 있는 부동산 널리 적용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아파트 사례 많죠? 그럼 거래사례법법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상가 사례가 많죠? 적용된다. 자동차, 과수원 등 사례가 있는 부동산에 널리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자동차 이런 게 쉽게 이 생각하세요. 중고차 매매 시장 생각하세요. 사례가 많죠? 이 생각하시고 거래사례법법 적용이 되고 있다. 지금 아파트라든지 상가, 자동차, 과수원 등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이 부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다음은 이제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 같은 자, 비교 방식에서 이제 임대료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여기는 별표 3개만 해두시기 바라겠어요. 3개 해두시고 논리는 우리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래사례 비교법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자, 임대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 임대된 사례와 어때 비교해서 대상권의 임대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교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임대된 사례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례를 수집한다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인근 지역이나 동일선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한다라는 겁니다. 사례를 수집하고 수입된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대상 부동산과 비교만 사례를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사례를 선택.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사례를 선택했죠. 차별성 있는 사례를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사례를 선택한다.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대해 임대 사례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면 선택된 사례의 임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선택된 사례의 임료 이걸 정상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동일한 논리로 사정 보정치를 반영하겠다. 다음 시점 수정치를 반영하겠다.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기타 등등의 7 반영해서 임대를 산정한다. 이때 산정된 임대료 비준 또는 유축, 임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비준 또는 유축 임대료 줄여서 비준 또는 유축 임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논리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대동소이하다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은 임대료를 산정 평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먼저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 뭡니까? 적산법이다 할 수 있겠지요. 적산법. 다음은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 뭡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배웠지만 수익 방식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하는 게 수익 분석법이에요. 이처럼 임대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에도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 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감정평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평가 방법의 주된 방법은 뭘 것인가? 바로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규칙에서는 물건별로 평가는 주된 방법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평가의 주된 방법은 뭡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반복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자, 527페이지입니다. 양호를 1번 의 봅시다. 자, 임대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한다. 일단 끊어봅시다.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나와 있죠? 결국 어떤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가치 형성이 같다는 이야기는 동일성, 비슷한 게 뭡니까? 유사성 있는 물건의 뭐와 비교합니까? 임대사례와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있죠. 이처럼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다음 가치 형성인 비교다. 이때 가치 형성인 비교가 결국 뭡니까? 지역 요인 비교, 개별 비교다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뭐랍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이란다는 겁니다. 이처럼 임대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우리가 비준 임료 또는 유추 임료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선택된 사례 임료가 있다. 여기 사정 보정치, 시점 수정치, 지역률 비교치, 개별률 비교치, 기타 등등의 7 반영해서 비준 또는 유추 임대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임대사례 비교법도 양권의 1번에 나와 있는 의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하단에 양권 3번
3번 임료의 평가다 나와 있죠. 2분 하나 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를 감정평가할 때 임대사례비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요. 규칙에서 물건별로 주된 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규칙이 뭐냐면 임대료의 주된 평가 방법은 뭡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설명드렸죠. 임대료의 주된 평가 방법은 뭡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28페이지예요. 528페이지는 세 번째부터 공시가 기준법이다 소개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제 토지의 가액을 구할 때 우리가 공시기준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벌써 이제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죠. 그래서 가액을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다음 임대료 구하는 임대사례 비교법이더라. 이 두 가지는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공시가 기준법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비교 방식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기준법 여기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분도 여러분 교재 세 번째부터 공시가 기준법 옆에다가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3개 해놓으시고 하여튼 공시가 기준법 원리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같은 대상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상 토지가 있다. 이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다라는 이야기요. 이것은 대상 토지의 기준점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 1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2019년 3월 현재 가치를 구하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의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산정 평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공시가 기준법이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공시가 기준법 여기에 의해서 대상 토지의 기준점 현재 가치를 구해보고자 한다.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이 뭘 것인가? 이처럼 대상 토지와 비교할 만한 표준지를 선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대상 토지와 비교할 만한 표준지 이걸 해서 우리가 비교 표준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비교 표준지를 어때? 선정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대상 토지와 비교할 만한 표준지를 어때? 선정한다. 그래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때 비교 표준도 그럼 어디서 선정할 것인가? 마찬가지예요. 인근 지역에서 선정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비교만 표준지다. 그럼 어때? 동일수권 내는 유사 지역에서 비교하는 편지를 선정한다. 그래서 비교 편지를 선정하는 것도 딱 두 군데지요. 인근 지역 아니면 동일수권 내는 유사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비교 편지를 선정했어요. 그럼 선정된 비교 편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다. 자, 잘 보세요. 표준지 공시가입니까? 개별 공시가입니까? 그렇죠. 표준지 공시가다라는 겁니다. 참, 자, 선정된 비교 편지에 표준지 공시가 있다. 이것과 비교해서 대상 토지의 기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선정된 비교 편지의 공시지가 이것과 비교한다. 그래서 비교 방식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때 앞으로도 우리가 배우셔야 될 겁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거래였다. 이것은 가정하에서 국토교통부양원이 조사평가에서 공시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이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거래였다. 가정하에서 조사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표준지 공시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거래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때는 사정 보정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지극히 정상적으로 거래했다. 가정에서 조사평가에서 공시한 가격이 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가 이걸 기준하면 사정 보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표준지 공시가는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입니다. 원칙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이다. 물론 예외에 따라서 원칙은 1월 1일 현재의 가격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자 보세요. 이제 지금 대상 토지의 기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9년 3월 1일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지금 1월 1일로부터 3월 1일까지 이까지 어때? 예, 지가 변동이 있다면 이때는 지가 변동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게 결국 뭡니까? 결국은 이제 시점 수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편지 공시가 기준에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어때? 시점 수정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점 수정을 위해서 치라는 걸 반영한다는 물론 공시 기준의 원칙은 1월 1일이라죠. 1월 1일로부터 어때? 기준 시점까지 지가 변동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시점 수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가 변동이 있다면 이때는 시점 수정을 해준다. 그래서 시점 수정치를 반영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이제 지역 요인도 비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지역 자 요인 비교다.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치라는 걸 반영을 한다. 다음은 개별 요인 비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치라는 걸 반영을 또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요인의 보정을 쳐서 바로 이제 대상 토지의 기준 현재 가액을 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정표의 규칙이 있어요.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순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공시가균법 여기에 의해서 우리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다.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뭡니까? 비교 편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뭡니까? 시점 수정이에요. 왜? 사정 보정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시점 수정이다. 다음은 지역 요인 비교. 다음은 개별 요인 비교. 다음은 그 밖에 요인의 보존을 거친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기억을 하신다. 우리 시험은 이 순서도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보세요. 가장 먼저 는 뭡니까? 비교 편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시점 수정이다. 다음은 지역 요인 비교. 다음은 개별 요인 비교. 다음은 그 밖에 요인의 보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보면 이분도 비교 방식 때문에 거래세 비교법과 논리가 좀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큰 차이가 뭡니까? 거래세 비교법에서는 사정 보정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정상적으로 거래된 차례면 할 필요 없겠지만 사정 보정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공시가균법 이걸 적용한다면 사정 보정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래세 비교법에서는 우리가 첫 글자 따서 어떻겠습니까? 사, 시, 지, 개, 기타 등등이다. 기억했죠? 그러나 공시가균법에서는 사정 보정 할 필요 없으니까 어때? 시, 지, 개, 그 밖에 요인의 보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통해서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28페이지예요. 양월 1번 의의다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세요. 공시가균법이란 그할 줄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있더라. 참 감정평가의 대상 토지 이걸 우리가 대상 토지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토지라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감정평가의 대상인 토지, 즉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하여 자, 유사한 이용을 친다 인정되는 표준지에 이때 편지가 결국 뭡니까? 비교 표준이다 할 수 있겠지요. 비교 편지의 공식을 기준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 편지의 공식을 기준한다. 결국 표준지 공식가 이걸 기준한다. 개별 공식가 아니죠. 표준지 공식을 기준한다는 겁니다.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그다음 보세요. 시점 수정이 나와있죠. 사정 보정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시가균법 예를 들면 사정 보정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의외도 사정 보정 이 표는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편지 공시가 일 기준에서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다음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밖에 요인의 보존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공시가 기준법이다 생각하시고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시가균법에서는 비교 편지를 선정한다 했죠? 선정된 표준지에 뭘 정합니까? 편지 공시가 이걸 기준한다는 이야기예요. 편지 공시가 비교한다 생각하시고 사정 보정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이걸 넣었죠? 비교 표준지의
공시가가 있다. 결국 편지 공시가죠. 여기에 사정을 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기타 그 밖에 요인이 보정을 친다. 그래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게 공시가 기준법이다.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은 시지계 이렇게 생각나죠. 사정할 필요 없으니까 시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충어서 박스가 있어요. 보충 박스를 봅시다. 박스 보시면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선 법률이 있지요. 법률. 이 법률에서 규정의 내용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봅시다.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할 줄 중간에 보세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토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때는 어때? 표준지 공시가 이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결국 어때? 공시가 기준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적정한 실거래가다. 앞으로 또 이야기 드릴 거예요. 적정한 실거래가는 어때?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적정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정한 실거래가 1 어때? 기준을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법률 여기에서도 결국 토지를 평가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뭡니까? 공시가 기준법이에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실거래가 1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거래 입원 평가 절차 한번 봅시다. 평가 절차 보시면 자, 첫 번째 보세요. 공시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순서부터 기가 잘했어요. 먼저 편과 1번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비교 편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편과 2번 시점 수정, 편과 3번 지역 요인 비교, 편과 4번 개별 요인 비교, 편과 5번 그 밖에 요인의 보정이다. 이것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순서를 잘 기가 잘했어요. 1단계가 뭡니까? 비교 편지를 선정하시다. 다음은 시점 수정, 다음은 지역 요인 비교, 다음은 개별 요인 비교, 다음은 그 밖에 요인의 보정을 친다. 순서부터 이해하시고 다시 편거로 1번 한번 봅시다. 자, 편거로 1번은 비교 편지를 선정하시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원칙은 뭡니까? 인근지역에서 선정한다. 그러나 인근지역에 비원 편지가 없다는 얘기. 일단 동일 수권되는 유사 지역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자,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편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편지가 없는 경우에는 자,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은 동일 수권 안에 유사적인 편지를 선정할 수 있다. 결국 자, 편지를 어디서 선정했습니까? 인근지역. 그러나 인근지역에서 편지를 선정 어렵더라. 이때는 어때? 동일 수권 안에 있는 유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편과 2번 시점 수정이다라는 건데, 자, 첫 번째 중간 좀 보세요. 자, 국토교통부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편지에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적 지가 변동률 적용한다. 그래서 시점 수정은 또 원칙과 예외를 생각하시는데 원칙은 뭡니까? 자, 교통부 장관이 조사 발표는 뭡니까?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조사 발표는 지가 변동률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땐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 이를 기준해서 시점 수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기억합시다. 원칙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이 조사 발표하는 지가 변동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더라. 지가 변동 적용이 적절치 않아. 이때는 어때?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상승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 시험은 이걸 말 바꾸겠지요. 통계청 잘못됐죠? 어디입니까? 한국은행. 다음 자, 소비자 물가 상승 잘못됐죠? 생산자 물가 상승이다. 해서 적겠어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상승을 어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편고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
중간점에서 국토교통원이 조사 발표하는 그 아래줄 중간점 지가 변동률 적용한다. 이게 원칙이죠. 국토교통원이 조사 발표하는 지가 변동률 적용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지가 변동률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 예외적으로 한군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수를 적용한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는 뭡니까? 생산자 물가 상수를 적용해야 한다. 이게 예외다. 해서 시점성의 원칙과 예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을 3번 세 번의 단계로 지역 요인 비교하자. 평을 4번 네 번의 단계로 개별 요인 비교하자. 평을 5번 다섯 번 단계로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다. 이 같은 절차에서 대상 토지의 가치를 산정을 하고자 한다. 결국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법이 바로 뭡니까? 공시가 기준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수 문제가 들어있네요. 자, 연수 문제 1통에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연수 문제 봅시다. 다음 편집 공시가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준시점 현재 상승식과 총화식이 한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하시오라는 거죠. 자, 주어진 조건을 봅시다. 편지 공시가는 단위미당 10,000원이다. 그래서 편지 공시가 단위당 얼마입니까? 10,000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단위당 10,000원이다. 다음 공시가 공시 이후 기준 시점까지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시시가 공시 기준이 있다. 여기가 공시 기준일이다. 원칙은 1월 1일이었죠.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 공시 기준일로부터 기준 시점까지 여기가 기준 시점이다. 그럼 공시 기준일로부터 기준 시점까지 지가 상승이 10%라는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 지가 상승이 10%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 이 기간 동안 지가 상승이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가격 변동이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시점 수정하라 그 이야기지요. 시점 수정. 그럼 우리는 인에서 시점 수정 7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항상 7은 어떠한 됐습니까? 사례분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근데 10% 퍼센테이지니까 기준을 얼마로 보자? 100분의 100으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100분의 100고 10%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퍼센테이지니까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10% 상승이니까 10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어디에 더해줄 것이냐? 찾아보세요. 공시 기준으로부터 기준 시점까지 10% 상승. 그럼 여기 이 시점에 비해서 이 시점에 10% 상승한 거죠? 결국 기준 시점에 10% 상승한 기준점은 대상 토지 가치를 구하자는 시점이 되겠죠? 대상에 10을 더해줘야 된다. 그럼 여기에 10을 더해주면 결국 시점 수용치는 어떻습니까? 100분의 11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항상 여러분이 7 반영할 때도 그냥 퍼센트니까 100분의 100을 기준해서 10% 상승했으니까 10을 더해줍니다. 어디에 더할 것인가? 자, 공시 기준으로부터 기준 시점까지 10% 상승했어. 그럼 이 시점에 비해서 이 시점에 10% 상승했다. 그럼 여기에 10을 더해줘야죠. 기준이니까 당연히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하준 이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에 10을 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대상 토지는 표준지의 인근적에 소재한다. 결국 사례를 어디서 수집했습니까? 인근적에서 수집했다는 이야기예요. 인근적에서 수집했으니까 지역요인 비교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왜? 지역요인 동일하게 있죠? 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여서 지역요인 비교는 할 필요 없다. 굳이 우리가 지역요인 비교 7을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7은 사례분의 대상인데 인근적 내선 지역요인이 동일하죠? 사례나 대상이나 지역요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7은 얼마 됩니까? 100분의 100이 되겠지요. 그럼 100분의 100은 약분하면 1이잖아요. 1은 곱하나 많아지요. 그래서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굳이 7을 반영하면 100분의 100이 되겠지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한다면 인근지역 내에서는 지역요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굳이 지역요인 비교를 한다. 그럼 지역요인 비교치는 똑같죠? 100분의 1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요인 분석표는 다음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개별 요인 분석해놨죠? 1통서 개별요인 비교 7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7 구하라. 7 구하는데 7 항상 어떻게 합니까? 사례분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대상인데 문제에서 뭡니까? 상승식과 총화식에 의해서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개별요인 비교 7 구하는데 상승식과
총화식이라는 게 있다.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게 있죠. 종합적 비교법, 종합해서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친 사례 대상이죠. 반면 평점법이라는 게 있다. 평점법은 평점법은 항목을 설정하고 치를 구하는 방법에 이것은 평점법에도 뭐가 있습니까? 상승식이라는 게 있고 총화식이라는 게 있다. 이 논리 쓰인 건 상승식이다 생각하시고 먼저 우리가 상승식에 의해서 개별 비교 7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상승에서 7 구할 때 어때? 항목 하나마다 7 구해서 전부 다 곱해준다 그랬지요. 곱해준다. 자, 생각하시고 먼저 주어진 조건을 봅시다. 조건 보니까 첫 번째 칸 가로 조건이 있지요. 가로 조건인데 이때 어때? 이제 표준지가 있고 대상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표준지가 얼마입니까? 100이지요. 100이고 대상이 얼마입니까? 80이다. 그럼 가로 조건 이거 하나만 우리가 7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7은 항상 사례분의 대상이라 그랬죠. 그럼 사례분 대상이니까 어떻게 하면 됐어요? 표준지가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대입합시다. 대입하시면 사례가 얼마입니까? 100이지요. 대상은 얼마입니까? 80이다. 100분의 80 이렇게 해서 가로 조건 7 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접근 조건입니다. 자, 접근해 보니까 표준지 100, 대상 100이죠. 그럼 어때? 자, 표준지가 사례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100. 그럼 대상 얼마입니까? 100이다. 100분의 100이 되겠네요. 사실 100분의 100 이분 어떻습니까? 약분하면 1이 되니까 결국은 곱하면 어때? 1 곱하면 하죠. 따라서 100 자, 이 표처럼 표준지 100, 대상 토지 100 나오면 100분의 100이니까 이건 약분하면 1이다. 곱하나서 어때? 이건 얼른 이렇게 지어버리시고 7 어때?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건 동일하다 할 수 있겠죠? 반영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획지 조건입니다. 획 조건은 표준지가 얼마입니까? 100이지요. 대상 토지 얼마입니까? 110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획 조건 이걸 또 우리 7 구해보자. 사례분의 대상이다. 표준지가 사례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100. 다음 대상은 얼마입니까? 110이다. 이래서 7 구합니다. 다음은 환경 조건. 역시 어땠지? 표준지 100, 대상 100이죠? 그럼 7 구하면 100분의 100, 약분의 1이니까 곱하나 하나. 그래서 어때? 치 반영 필요 없겠죠? 필요 없다는 이야기요. 다음 행정 조건, 기타 조건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 그럼 결국 우리가 상승식에 의해서 평점법인데 상승식에 의해서 상승해서 개별인 비교치를 구하고자 한다. 이때는 어때? 자, 본 조건을 한다면 딱 2가지만 구하면 되겠죠. 100, 100. 이건 구할 필요 없기 때문에 2가지만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가로 조건, 획 조건 2가지만 구하면 되겠다. 가로 조건 100분의 80. 획 조건, 획 조건 100분의 110이죠. 100분의 110. 자, 이걸 곱해준 값이 결국은 뭡니까? 상승식에 의한 개별인 비교치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 총화식에 한 개별인 비교치를 구해봅시다. 그럼 총화식은 사례를 전부 다 더해준다. 그리고 대상을 전부 다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총화는 전부 다 더한 거랬죠. 상승식은 항목 하나마다 7을 구해서 전부 다 곱해준 게 어때? 상승식이었어요. 그렇죠? 총화식은 자, 사례분의 대상이다. 사례를 다 더해주고 대상을 다 더해준 값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먼저 사례는 편지가 되겠죠? 편지 다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600이 되겠네요. 600. 다음 대상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590이 된다. 알 수 있겠죠? 590. 그래서 600분의 590 이걸 개별은 비교 치로 쓰겠다. 이게 어떻습니까? 다 더한 거 총화식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상승식이 논리 적용되기 때문에 상승식 이걸 중심으로 연습하시면 되는데 총화식마다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넣어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구할 거 없네요. 자, 주어진 조건만 고려한다 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자, 토지의 가액을 산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상승식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상승식 적용하는데 자, 비교 편지의 공식은 얼마입니까? 단위몇 땅 10,000원이 되겠지요. 10,000원이다. 자, 여기에 어때? 사정 보정은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시점 수정치 반영할 거 있네요. 시점 수정치 100분의 110이다. 할 수 있겠죠? 100분의 110은 어때? 1.1이다. 계산은 편하겠죠. 1.1. 다음은 지역민 비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왜? 약분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곱하나 만하다. 다음 개별의 비교치 반영합시다. 상승이니까 100분의 80 곱하기
100분의 110 이게 이제 개별의 비교치가 되겠다. 그럼 이분도 우리 계산의 편에서 100분의 80은 어때? 0.8이죠. 100분의 110은 어때? 1.1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0.8 곱하기 1.1 이렇게 해서 반영됐죠? 더 이상 반영할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기준법 여기 있다면 자 비교 편지에 공시시가가 있다. 공시가 여기에 어떻습니까? 사정 보정 할 필요 없다. 뭐하자? 시, 지, 개 그밖에 요인의 보정이다. 시점 정치 반영했고 지역민 비교할 필요 없고 왜 인근지에서 자 비교 편지 선정했기 때문이죠. 다음 개별 비교치 반영했죠. 이래서 토지 가액을 산정해 보자. 그럼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자 10,000원 곱하기 1.1 곱하기 0.8 곱하기 1.1이다. 할 수 있겠죠? 1.1 이렇게 쓰면 얼마 나옵니까? 9,680원이 나온다서 자 이제 우리가 상승시기에 의해서 주어진 고려했을 때 대상 토지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9,680원이 된다는 겁니다. 보면 총화식입니다. 총화식도 어때? 자 이제 선택된 비교 편지에 공시가 있다. 얼마입니까? 단위의 땅 10,000원이 되겠지요. 10,000원. 여기에 자 사정할 필요 없죠? 시지계다. 그럼 시점성치 그대로 반영합시다. 얼마입니까? 1.1이 되겠죠. 다음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인근지에서 살릴 수 있으니까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 굳이 반영은 곱하기 얼마 됩니까? 1이 되겠죠? 곱하면 하나. 다음 개별요인 비교치 반영하자는 겁니다. 자 시, 지, 개 순이었죠? 개별요인 비교하는데 총하시니까 어때? 600분의 590이다. 그래서 여기에 600분의 590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다. 더 이상 반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요. 자, 10,000원 곱하기 1.1 곱하기 자 이분 어때? 590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600 해주면 되겠죠? 그럼 곱하기 590 나누기 600 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약 10,817 정도가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사치입니다. 10,817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주어진 조건만 고려해서 상승시에 의한 토지의 가액과 총화시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산정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주로 상승시 이걸 많이 묻고 있는 왜 일반적으로 상시 활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기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자 상승시에 의했을 때는 단위의 땅 9,680원이다. 자, 우리 계산했죠. 단위의 땅 9,680원이 되겠네요. 다음 총화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단위의 땅 10,817이다. 단위의 땅 근사치로 10,817 정도가 되겠다. 10,817원 정도가 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시험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묻지는 않습니다. 걱정해서 제가 여러분께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로 우리 시험은 상승식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연습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30페이지에 예제가 들어있죠. 예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A군 비면 C리 자연 녹지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 때 적용할 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묻고 있죠. 기억 봅시다. C리의 자연 녹지 내의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 동일수권이 인근 D리의 자연 녹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편지를 비교 편지로 선정하였다. 그럼 기억본 잘 보세요. 기억본 이 내용이죠. 어때? 이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이제 비교 편지 선정했습니까? 동일 수권에 있는 유사 지역 여기서 비교 편지를 선정하였다. 맞죠? 어때? 비교 편지 선정은 어때? 인근 지역 선정 좋겠죠? 그렇지만 인근 지역에 적절한 편지가 없다는 이야기. 그럼 어때? 동일 수권 내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어때? 비교 편지를 선정한다. 그죠? 그래서 기억본 어때? 맞는 내용이다. 기억본 지금 잘 보시면 인근 지역에서 편지를 선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디 선정했다? 동일 수권된 유사적 선정.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기억본 맞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리모 봅시다. 공시가 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 수령 시 지가 변동률 적용하는 시 적절하지 아니하여 됐네요. 그럼 예외가 되겠죠.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산정된 소비자 물가 상수를 적용하였다. 세 군데가 잘못되어 있죠. 자, 이제 공시가 기준법에서 시점 수정한다. 원칙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는 지가 변동률 이게 적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발표한 지가 변동률 적용 원칙이다. 그러나 적자냐면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상수를 적용한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이가 통계청이 조사 발표는 잘못됐죠? 어디입니까? 한국은행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음 소비자 물가
잘못되어 있죠. 생산자 물가 지수에다가 이렇게 변되어 있죠. 다음 소비자 물가 상승을 적용하다. 잘못되어 있죠. 뭡니까? 생산자 물가 상승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통계청을 한국은행으로 바꾸셔야 되겠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생산자 물가 지수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 상승 이렇게 바꿔야 된다. 세 군데는 잘못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님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D급본 봅시다. C리에 소지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임의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다.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는지 알 수 없어 비교 사료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다. 뭐 때문에 임의로 인해서 어때? 특별한 사정이 개입됐다. 알 수 있겠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개입됐으니까 당연히 이는 뭡니까? 사정 보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처럼 사정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잘 보세요.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정의 개입 정도를 알 수가 없더라. 그럼 사정 보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사정 보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례로 선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좀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더라도 사정 보정이 가능하면 사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정 보정이 곤란한 왜? 어느 정도 저가로 그런지 사정 개입 정도를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사정 보정이 곤란하다. 임 사례로 선택될 수 없다. 그래서 뒷짐은 비교 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표현돼서 그때 맞는 문장이 되겠다라는 결국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데 얼마나 개입된지 알 수가 없어서 사례로 어때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않았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건 뭡니까? 옳은 건 기억번 D급번이 되겠네. 니은번만 잘못되어 있죠? 옳은 건 기억 디귿이다. 따라서 자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보시면 되겠네요. 3번 기억 디귿이 나왔죠? 기억 뒤에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제 3절 비교 방식이다. 세 가지죠.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개세제법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3절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4절 수익 방식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